룩셈부르크 의사 이민 만 28세시고 한국에서 의대 재학 중이세요. 군필 하셨고 일반이 취득 후 룩셈부르크로 가면 만 나이 30세 초중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 만 28세에 의대 재학 중이면은 다른 공부를 하시다가 간 건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 해당되는 것을 독일에서 먼저 수료하고 룩셈부르크로 취업, 개업하는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룩셈부르크 대학병원에서 바로 전문의 트레이닝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독일어와 프랑스어 둘 다 할 줄 알아야 룩셈부르크 취업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의사면허 소지자가 영주권, 시민권 취득 시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룩셈부르크 대학병원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룩셈부르크 대학에 의대가 있는데 그 의대가 뭐 예과 플러스 조금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딴 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 자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리징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룩셈부르크 대학이 워낙 작다 보니까는 이렇게 막 엄청난 대형 종합대학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라서 되게 재밌는 게 룩셈부르크 의대는 의대를 자기네 대학에서 마무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네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는 뭐 프랑스나 독일 쪽의 대학 의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저쪽 가서 6년 다 채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실습 같은 것도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개업하신 의사분들 보면은 대부분 뭐 독일이나 프랑스 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응급실을 저희 이제 막내가 팔 다쳐가지고 갔다 보니까는 소아정형외과에 보니까는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한 2명 정도 거기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전문의 분이 저희 애를 봐주실 때 그런 걸 보면은 거기서 그 수련을 받는 분도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학병원, 룩셈부르크 대학병원은 아닌데 룩셈부르크의 어떤 그 종합병원에서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 그 의사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는 사이트를 가보면은 일단은 프랑스어나 독일어 둘 중에 하나를 B2를 해야 돼요. 그리고 EU 국가 어디서든지 의사 자격증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불어, 그다음 독일어, 그다음 영어인데 결국 프랑스나 독일에서 수련을 받고 뭐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독일어, 불어를 모두 다 B2를 받아야지 룩셈부르크에 와서 확실하게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했을 때 유리하게 아마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룩셈부르크에서 의사로서 자격증을 확정할 때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둘 중에 하나만 B2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제 경험상 룩셈부르크에서 병원을 다녀보면은 의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독일어나 프랑스어 둘 중에 하나는 원어민급이에요. B2 C1 혹은 C1 C2 뭐 이상 아주 이걸 되게 잘하는 경우들이 하나가 있고 독일어가 뭐 C1, C2 이런 분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의대 나오신 분들은 프랑스어를 한 B1 요 정도만 해요. B1이나 뭐 B2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해요. 거꾸로 프랑스어를 원어민으로 하시는 분들은 독일어를 뭐 한 B1, B2 요 정도까지는 해요.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시지는 않아요. 영어도 B1, B2 정도는 해요. 그래도 다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의사하고 환자하고 몇 마디나 나요, 솔직히. 진료하면서, 진찰하면서. 합쳐서 10마디? 20마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전문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일반인은 그렇게까지 막 레터를 잘 안 써주는데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는 현지 같은 경우에 현지에다가 이 사람의 증상을 전문의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줘요. 일반인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룰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난 알아보지도 못하는 불어로 엄청 디테일하게 한 장을 빼곡 써줘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병원 갔을 때 이걸 가지고 다시 재진료를 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랭귀지를 써주더라고요. 뭐 독일어로 써주기로 하고 뭐 불어로 써주기도 하고 영어로 써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좋기 때문에 독일어로 쓰나 불어로 쓰나 그거 그냥 한번 스캔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은 거의 9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의미가.
그러니까는 무슨 뭐 되게 뭐 병명, 뭐 증상, 원인, 뭐 추정되는 원인, 뭐 처방, 뭐 이런 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에. 자, 그러면 그걸 독일어로 썼든, 불어로 썼든, 영어로 썼든, 사실 룩셈부르크의 웬만한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 알아봐요. 왜냐면 저도 알아보니까. 제대로 뭐 외국어 배운 적도 없는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EU 국가 중 어느 한 군데에서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요 EU 국가의 그 의사들 자격증 취득하는 거 제3국가, 비EU 국가 출신들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비교적 수월한 것 하나를 찝어라. 독일이 비교적 수월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들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불어를 공부하는 게 쉬울 것이냐, 독일어를 공부하는 게 쉬울 것이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불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어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해요. 같은 게르만 랭귀지란 말이에요. 영어하고 독일어, 네덜란드어, 북유럽 언어는 게르만 랭귀지라고 하고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는 뭐 로마니시 랭귀지라고 하든가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불어를 좀 더 잘 배우는 편이고 뭐 네덜란드 사람은 뭐 독일어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고 뭐 북유럽 사람들도 독일어를 잘 배우고 근데 한국 사람은 모르겠어요. 의대 들어갈 때 하여튼 뭐 영어 시험은 보지만 불어 시험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봤었던 가락이면은 그 영어 실력이라면은 독일어를 조금 더 잘 배울 것 같고 그러면 독일에서 먼저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러면 독일어 B1, C2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프랑스어 한 B1만 해도 룩셈부르크에서 취업 및 개업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먼저 수련 및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뭐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또 독일 또 뭐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군필이니까 남자분이실 거 아니에요. 응? 만나실 가능성 충분히 있고 제가 예전에도 이거 사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독일 막 미스 독일? 이런 분하고 독일 한국 분도 있잖아요. 미스 독일, 미스 인터내셔널 용기를 내세요. 한국 분들도 충분히 물론 남자분이 좀 잘생겼어요. 남자분이 좀 잘생기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뽀샵이고 실제 얼굴은 그냥 비교적 한국적이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흔히는 아닌데 아무튼 뭐막 엄청난 무슨 뭐 연예인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분이 잘생기긴 잘생겼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28세면은 뭐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뭐 다 좋잖아요. 과감하게 저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군대도 다 갔다 왔고 모든 게 다 완료가 됐고 뭐 한 한국에서 미리 독일어 공부 준비하고 독일 현지에 와서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뭐 추가로 현지 어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또 성공 사례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다음에 HMA 님이 여기서 한국 간호법 개정으로 간호사도 개업이 가능해졌다는데 독일도 간호사들이 개업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좀 오해가 있어요. 개업이 가능하다라기보담도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이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독일에서. 뭐냐면은 요양원들, 독일에 있는 노인 요양원, 뭐 양로원이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막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제 뭐 나이가 80세, 90세가 넘어가면은 아무리 마음이 뭐 청춘이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누가 계속 응? 잠잘 때 빼놓고는 계속 누군가가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는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요양원들, 양로원 뭐 이런 데들이 있다는 거죠. 이 요양원들 독일 같은 경우에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업을 할 수 있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뭐 뭐라 그러지? 한국처럼 뭐 의사 병원, 동네 병원 이런 걸 개업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양로원이라고 그러나?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은 아니고 요양원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노후에 뭐 장기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박 플러스 뭐 여러 약간의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이런 시설들 그런 거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독일 간호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거 간호사 경력이 쌓이고 그런 부분으로 행정 추가 학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되게 간호사 아우스빌딩 졸업하면 되는 간호사, 초보 간호사, 초짜 간호사의 연봉이 좀 낮은 편이죠. 공무원 제일 말단 뭐 이런 식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독일은 간호사가 연봉이 작다면서요. 뭐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경력이 초반이니까 낮은 거고 거기서 행정 관련된 무슨 의료 행정 관련된 공부를 추가로 한다든가 전문 간호사 공부를 한다든가 아예 무슨 뭐 PA 공부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요양원 관리를 위한 뭐 또 어떤 공부를 요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뭐 좀 이런 공부를 더 한다던가 하면은 그 수익 소득의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국식 무슨 뭐 의사가 개업하듯 병원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간호사들이 이럴 수 있어요. 요양원을 뭐 요양병원? 요양원은 간호사고 요양병원은 의사인가요? 한국 같은 경우엔 그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노인네들이 요양원 들어가는 걸 또 싫어하는 노인네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노인네들은 집에 그냥 있으면서 간호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의사가 오거나 간호사가 오거나. 그러면은 의사가 없이 간호사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당뇨 뭐 수치 체크도 해주고 뭐 약도 뭐 추가적으로 좀 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뭐 이런 차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 있는 좀 뭐 노인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간호사 업종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그 막 아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거 제가 정보 또 확인해가지고 한번 그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북유럽이라던가 기타 유럽이라던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 직업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연봉이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간호사란 직종으로도 굉장히 석사 과정까지 하고 뭐 석사 과정도 전문적인 의료를 공부해서 석사하는 과정도 있고 행정을 공부하는 과정도 있고 그게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간호사도 굉장히 높은 고연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아주 간호사 초짜로서 간호조무사 일만 평생 한다. 그걸로는 아무래도 아주 높은 연봉까지는 못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